9월의 어느 멋진 가을날, 강원도 산골짜기 작은 마을. 그곳에 자리 잡은 소박한 카페. 한적한 이곳에 누가 일부러 찾아올까 싶었는데, 아니 이게 웬일?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찾아옵니다. 음식이 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들도 너무나 다 신선하고. 이 지역의 브런치 맛집? 그러니까 먹는 것에 진심인 분들이 찾는 맛집이란 건데, 여기 그 맛의 주인공들이 있다. 껌딱지 금성 씨와 어그리 호림 씨. 이곳의 커피 향을 책임지는 진범 씨와 맛의 중심을 잡는 원일 씨. 그리고 이들을 든든히 이끄는 총각 엄마 김태훈 제랄드까지. 언뜻 친구처럼 보이지만 이들에겐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는데. 이런 말하기 쑥스럽지만 뭐 제가 다 키웠습니다. 다 키웠다니. 점점 더 알쏭달쏭해지는 관계. 과연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 걸까? 지금부터 총각 엄마 김태훈 제럴드의 특별한 가족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본다. 주말 아침, 오픈 전부터 손님 맞을 준비로 분주한 카페 식구들. 그런데 왜 하필 철원일까? 합경 지역에서 뭔가 좀 이야기를 만들면 좀 우리가 서울에서 하는 거와는 또 다른 재미난 이야기들을 좀 생성해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철원까지 오게 됐어요. 접경 지역을 택한 이유, 바로 함께 사는 청년들의 고향이 북한이기 때문인데, 카페 창이 북쪽을 향한 것도 그들을 위한 총각 엄마의 배려다. 저는 함경남도 함흥 출신이고 한국에 온 지는 2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출신이고 한국에 온 지는 14년 정도 됐습니다. 고향은 태어나자마자 그 백두산맥 양강도라는 곳으로 왔어요. 부모님 손에 이끌려 혹은 홀로 자유를 찾아온 청년들. 총각 엄마 김태훈 제랄드와는 어떻게 만났을까? 하나원에서 교육받고 나올 때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제 하나둘 학교나 뭐 이런 데 이제 저랑 같이 온 친구들이랑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곳이랑 가족 그룹홈이란 곳에서 이제 일반 학교 다닐 수 있는 이런 데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조금 적응 좀 해야 돼서 일반 학교로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선택한 게 이제 삼촌네 집으로. 네. 하나원에서 먼저 만났었고 삼촌이 하룡이랑 같이 살게 되면서 그냥 같이 동네에서 같이 알게 됐었어요. 20년 전 봉사활동을 통해 인연을 맺은 제랄드와 탈북 청소년들. 누구도 이들이 가족이 될 줄은 몰랐다. 화이모는 하나를 이루어가는 모임의 줄임말이고요. 서울교구 민족가위위원회가 운영하는 그 봉사단체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하이머에서 그 봉사자 대표를 활동을 했었고, 매주 일요일마다 하나원을 방문을 했어요. 그 당시 그 하이몬의 지도 수녀님과 함께요. 거기서 만난 한 어머니께서 이제 곧 퇴소를 앞두고 계셨는데 아이랑 둘이 왔다고 하셨어요. 그 아이에 대한 양육에 대한 걱정도 많으셨어요. 그래서 퇴소하면 좀 이렇게 집으로 한번 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 약속 지키려고 그 집을 가게 됐는데, 가니까 엄마는 없고 그 아이만 있는 거예요. 집에 불이 다 꺼진 상태에서 TV만 켜놓고 그 TV 앞에 엎드려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 배고프겠다, 뭐라도 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집 앞에 있는 슈퍼 가서 간단한 거 사서 이제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이가 깼어요. 하루 같이 자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같이 자줄까? 그러니까 하루 같이 자재요. 그래서 이제 집에 전화했죠. 엄마 저 자고 내일 들어갈게요. 근데 그 내일이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그 아이가
어느새 이렇게 자랐다. 삼촌이 저를 찾아오셔서 혼자 있는 저를 못 두고 가셔서 지금까지 못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년째 함께 살고 있습니다. 11살 소년 하룡이를 시작으로 비슷한 처지의 탈북 청소년들이 제랄드를 찾아왔고 그는 그렇게 기꺼이 아이들의 총각 엄마가 되었다. 이곳은 총각 엄마 제랄드네 서울집. 네, 들어오세요. 주말이 지나면 집 그는 소개 이곳에서 좀 아직 해드릴게요. 학생인 아이들과 함께 지낸다. 이게 저희 가족 사진이고요. 총각 엄마에다 아이들이 15명. 그야말로 대가족이다. 처음에는 그냥 하룡이 한 명이었어요. 한 명이었고 초등학교 4학년이었고 그러다가 같은 학년 원일이가 들어왔고 그러다가 계속 이제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초등학생은 중학생이 되고 중학생은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은 대학생이 되고 결코 짧지 않은 20년. 게다가 미혼의 청년이 어린아이들을 돌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독감에 엄청 심하게 걸린 거예요. 엄청 막 아파서 병원에 응급실에 딱 들어가니까 새벽이었거든요, 그때가. 거기 응급실에 있는 애들이 다 엄마 아빠 품에 안겨가지고 엉엉 우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요. 근데 다들 엄마 엄마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얘만 아무 소리 없이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파도 얘가 엄마 소리도 못 하잖아요. 그 모습이 또 저는 또 이렇게 마음이 좀 아팠어요. 기댈 곳 없는 아이들의 허기진 마음을 어떻게든 채워주고 싶었던 제랄드. 다른 건 몰라도 집밥만큼은 매일 손수 챙기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냥 청국장하고 생선 구워 먹으려고요.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약속을 지켜온 제랄드. 요리 솜씨도 웬만한 주부 못지않다. 어떤 게 제일 좋아해요? 제육볶음이요. 다 대부분 고기예요. 뭐 고기들 좋아하죠. 제일 좋은 거 삼겹살 구워 먹는 거. 은성아, 한 숟갈만 뜨고 나올래? 밥때가 되자 하나둘 모여드는 아이들. 고3 거기다. 막내 주영이까지 돌아오면 왔어? 총각 그렇게 엄마표 잘하구나. 저녁상이 차려진다. 4명 아니야? 철광이도 있잖아. 철광이 내려오라고 그래. 대학생이 된 아이들이 늘면서 밥상머리 식구는 줄었지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총각 엄마의 정성은 변함없다. 많이 먹어. 먹자 얘들아. 아니, 10점 만점에 전 10점 줄 것 같아요. 간을 잘 맞춰가지고 맛있어요. 또 미역국 잘하는 것 같아서 미역국은 뭔가 그래도 간도 저한테 좀 맞는 것 같아서 미역국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집밥을 챙기고 나면 속이 든든해졌다는 제랄드. 탈북 청소년들과의 인연은 그의 마음에 또 다른 변화를 일으켰다. 처음에 그 봉사단체에서 활동했을 때 저는 신자도 아니었고 가톨릭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 봉사단체는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다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봉사자 대표가 돼서 이제 여름에 아이들 데리고 캠프를 가야 되는 거였어요. 2박 3일. 그러니까 저희가 캠프를 준비하는 게 좀 힘들어 보이니까 지원금을 요청하시겠대요. 몇몇 수도회에서 같이 도와주겠다라고 응답이 왔고 그래서 수도회 수사님들이 엄청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나 잘해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지도수녀님께서 우리 봉사자들만 데리고 고생했다고 그 바람도 쐴 겸 맛있는 것도 먹을 겸 대천 해수욕장을 갔어요. 그래서 바닷가를 이렇게 막 점심 먹고 바닷가를 거닐고 걷고 있는데 제가 그때 문득 수녀님께
그냥 뭔가 마음의 준비도 없이 대뜸 그랬어요. 그냥 수현님 저도 세례 받을래요 그랬어요. 지금도 생생한 그날의 기억. 과연 그의 마음을 움직인 건 무엇이었을까? 캠프 내내 그 수녀님들을 보면서 반했다고 해야 되나? 나도 세례를 받으면 저분들처럼 마음의 여유와 평화가 생길까? 막 싶은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수녀님께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수녀님이 저한테 태훈아 요 앞에 성당이 무슨 성당인지 아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요나 성당이야. 고래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 나온 그 성인이라고 하면서 근데 그때 제 나이가 30이었거든요. 근데 태훈이는 고래뱃속에 30년을 있었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 이후 수녀님의 도움으로 세례를 받은 김태훈 제랄드. 그렇게 그는 고래뱃속 30년을 벗어나 하느님의 자녀이자 총각 엄마로 새로 태어났다. 이렇게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저도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이게 삼촌을 보고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이 활동을 한 지 22년이 됐고 아이들과 산 지는 20년째예요. 전 사실 제일 큰 자랑이 우리 아이들이고 근데 그 아이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진짜 김태훈 씨 잘하고 있네요 라는 얘기를 그런 칭찬을 저한테 해주신 분들이 꽤 있어요.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 총각 엄마 제랄드가 다시 철원 카페로 돌아왔다. 여기 평일은요 사실은 어느 정도 원일이 혼자 해도 될 만큼 너무너무 한가해요. 근데 공휴일과 주말은요 사람 손이 너무 부족할 만큼 많이 바빠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는 꼭 와서 도와줘야 돼요. 서울 아이들까지 모두 모인 날. 식구가 많아 다 함께 모이기 쉽지 않기에 오늘은 당연히 고기 파티다. 고기 파티 시간 자주 가지세요? 아니요 자주는 아니고요. 1년에 요렇게 한 1년에 두세 번 하지 않냐? 그리고 이렇게 다 모이기도 힘들고 그리고 사실 연휴 끝나고 또 다른 친구들이 또 와요. 지금까지 총각 엄마 제랄드와 함께 살아온 아이들은 모두 26명. 누군가는 독립했고 누군가는 철원과 서울에서 여전히 총각 엄마와 함께한다. 비슷한 또래들이 모여 살며 부딪히기도 했지만 그렇게 부딪히며 서로 닮아간 시간들. 아, 나 잘 때 좋은 꿈 꿔야 돼. 아, 내가 가위바위보 이겨야 되거든. 그 시간 동안 제랄드에게도 변화가 있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얘네들이 진짜 성인이 될 텐데 그러면 나는 이 아이들과 이제 어떤 이별도 준비해야 될 거고 그럼 난 내 길을 또 새롭게 모색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대로 좀 한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이들과의 이별이 막연한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 총각 엄마는 오히려 더 단단해지기로 했다. 그리고 태국 봉사활동을 결심했다. 태국에 소수민들이 살아가는 그 밀림 안에서 살아가는 소수민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뭔가 해보자 라고 해서 거기로 들어가게 됐죠. 받기만 하던 존재가 베푸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총각 엄마와 함께한 태국 봉사활동은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동기부여가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멋있는지를 제가 눈으로 봤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약간 그런 마을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모여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작은 마을 같은 거를 만들고 싶다 그런 꿈 같은 게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새로운 꿈이 생긴 건 총각 엄마 역시 마찬가지였다. 저도 그냥 마냥 철없는 애들로만 바라보던 저의 시선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한 방 먹었어요. 아니 왜 자꾸 이렇게 이별 분리만 생각할까? 나는 나대로 또 다른 위치에서 다른 각도로 아이들에게 지지를 해주고 응원을 해주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 집이 아닌 또 다른 큰 틀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어요. 그렇게 문을 연 이곳 카페. 총각 엄마는 아이들과 함께 또 다른 내일을 그리고 있다. 보세요. 돈 많이 버세요. 얘들아, 근데 오늘 뭐야? 보름달 못 보는 거야? 이튿날 아침 20년 전 김태훈 제랄드의 인생을 바꾼 하룡 씨가 가장 먼저 출근했다. 하지만 그가 향한 곳은 카페가 아닌 바로 옆 텃밭. 여기는 저희가 하는 열무밭이거든요. 한 3주 뒤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얘네가 너무 이렇게 조밀하게 붙어 있어서 중간중간 조금 뽑아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동생들과 어떻게 좀 분담을 해서 할까 계획을 세우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있었습니다. 하룡 씨는 얼마 전 직장을 그만두고 총각 엄마의 카페에서 새로운 여기도 다 꿈을 키우고 있다. 들기름 뽑으려고 들깨를 심어 놓은 곳입니다. 저희가 김치로, 열무김치로 상품이 나가는데 이 밭에서만 거의 300kg 정도 수확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맛있어요. 저는 사실 쪽파도요. 직접 기른 작물로 김치를 담가 동생들과 함께 온라인 판매에 나선 하룡 씨. 예상보다 좋은 반응에 카페 식구들 사이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어느새 카페 문을 열 시간. 또 한 번 분주한 주말이 시작된다. 그런데 주방에 낯선 얼굴이 보인다. 누굴까 했더니 바로 총각 엄마의 어머니. 이곳 청년들에겐 큰어머니로 통한다. 애들끼리 있으니까 애들이 밥을 맨날 라면만 끓여 먹고 안 좋다고, 엄마 가서 밥을 조금만 해주면 어떨까 해서, 그래 뭐 집에 있느니 그래 가서 좀 도와줄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이렇게 계속해서 도와주게 됐어요. 지금은 누구보다 든든한 버팀목인 어머니. 하지만 처음엔 아들의 선택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저도 뭐 집에서 뭐 라면 한 번도 안 끓여 먹어봤는데, 회사에 그때 막 취직해가지고 회사 생활 잘하고 있었고, 회사에서도 진짜 인정받고 그러고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 된다고 막 반대지. 하지만 아들의 진심이 어머니를 움직였다. 아이들한테 대한 열정도 대단하고 정말 막 지 온 힘을 다해서 하더라고. 진지하고. 그리고 어느 날 만났는데 지가 그러더라고. 엄마, 나 엄마한테 솔직히 얘기할게. 나 엄마랑 있을 때보다 아이들하고 있을 때가 너무 행복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도 이제 청년들과 가족이 되었다. 아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아들을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애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정말 애들한테 저도 또 에너지를 많이 받고, 내 아들들 같고, 또 애들이 너무 순수해요. 우리 애들이 너무 순수하고, 그래서 몸은 힘든데 마음은 행복해요. 그래서 같이 하고 있어요. 며칠 후 서울의 한 수녀원에서 총각 엄마를 다시 만났다. 저에게 아주 소중한 분이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주 소중한 분인데, 그분 만나러 왔어요. 죄송해요. 나오시네. 그가 말한 소중한 분은 바로 이분. 안녕하세요. 김태훈 제랄드에게는 또 한 분의 어머니 같은 분이다. 앉아. 네. 아이고. 잘 지냈어? 네. 수현님, 근데 이거 할머니 수현님 그룹 할머니들과 같이 드시라고. 곶감이요. 곶감. 네. 고마워. 이거 냉장고에 넣어야 돼요. 그래. 네. 냉동 보관했고 드시기 1시간 전에만 꺼내시면 다 녹아가지고. 네. 항상 이렇게 추석 때마다, 명절 때마다 선물이 줘서 너무 고마워. 나는 아무것도 준 게 없는데. 수현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일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도대체 어떤 사이이기에 이토록 다정할까? 저는 이렇게 이제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2009년에 정릉 골짜기에 있는 집으로 야매로 치료를 다녔어요. 1층에. 근데 이렇게 치료 중에 2층에서 막 쿵쾅쿵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어떤 총각이 탈북 청소년들을 데리고 산대요. 2층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치료를 가면서 몇 달째 물어봤어요. 애들은 뭐를 먹이느냐, 총각이 어떤 사람이냐, 총각은 한국 사람이냐, 탈북자냐, 뭐 여러 가지 물었는데,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몇 개월 동안 탐문 수사를 한 결과, 이 청년은 좀 믿을 수 있겠다 해서 내려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이어진 인연이 올해로 16년째. 어저께도 다 봤어요.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냥 믿고 그냥 저희한테 다 퍼부어 주셨어요. 아낌없이 진짜 저희한테 지금까지도 16년째 한결같이 저희 집에 모든 김치를 담글 때마다 항상 수녀님이 수녀님이 운영하셨던 베니토 성서학교 졸업생들이랑 같이 오셔가지고 지금 16년째 계속 저희 가장 어려울 때 집 문제 해결도 그렇고, 그리고 틈틈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무슨 일 있으면은 막 전화가 오세요. 마치 기적처럼 맺어진 인연. 두 사람은 서로를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라 믿는다. 멍든 거는 이거는 이쪽이야, 왼쪽. 이제 다 없어졌네요. 이거 오른손은 괜찮아. 그쪽 저쪽 이쪽. 그때 여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은 이 만남이 나의 뜻도 아니고 너의 뜻도 아니고 하느님의 섭리로 만난 그런 인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선물입니다. 애들은 잘 있어? 네, 애들은 잘 지내고 있어요. 고생이 많네. 항상 고생하지만. 우리 이제 11월에 김장날 돌아와. 네, 그러게요. 시간 진짜 빨라요. 해마다 바람이 선선해지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제랄드네 김장 담글 일이라는 수녀님. 매년 전화를 했는데 그런 수녀님이 곁에 있어 늘 든든하다는 총각 엄마 제랄드. 오늘도 두 사람은 존재만으로도 서로에게 깊은 위로이자 선물이었다. 이게 이제 가을 되면은 제가 수도자로서 하느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서원까지 했지만 서원은 제가 하고 사랑의 삶을 사는 거는 우리 태훈이가 살고 있구나. 그래서 사실은 태훈이는 제가 아주 사랑하지만 또 한편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거룩한 사람이에요. 제가 만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따뜻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을 말없이 한결같이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며칠 전 추석 아침. 무슨 일일까? 카페 안이 유난히 분주하다. 파리 하려고 안에 지금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다 꺼내놓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매년 차례상을 차린다는 총각 엄마 김태훈 제랄드. 차례상 준비하는 거 힘들어서 장 보는 것도 힘들고 근데 해주고 싶어요. 어린 나이에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청년들. 오늘은 한자리에 모여 소식조차 닿지 않는 가족들의 안녕을 빈다. 추석이 다가오면 항상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고 이제 음식 준비하고 제사 지냄으로써 좀 더 그리움이 더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를 이렇게 낳아주셨으니까 이제 좀 감사하다고 이제 많은 걸 또 보고 뭐 배울 수도 있고 그런 걸 하게 만들어줬으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해주고 싶네요. 차례상 위엔 정성껏 만든 음식과 총각 엄마와 함께한 세월의 이야기들도 고이 올라간다.
상상이 안 가는데요. 삼촌을 안 만났더라면 되게 삼촌이 엄청 노력하고 우리를 잘 해주는구나를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 집 놀러 가면서를 엄청 느꼈거든요. 아, 진짜 삼촌이 없었으면 진짜 많이 힘들었겠다. 삼촌이 같이 있는 게 감사하죠. 밥에 100개로 하나, 4개로 만들어. 총각 엄마 역시 아이들과 함께하는 삶이 감사하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영화도 보고, 네. 같이 이렇게 일도 하고, 같이 꿈도 꾸고, 같이 준비도 하고, 이게 행복인 것 같아요.